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이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여보, 이젠 더는 못 버티겠어요. 사실 그 아이 당신 아이 아니에요. 전 아내를 죽였습니다. 한밤중 아파트에서 들려온 자백. 기술보다 더 빨랐어야 했던 구조 시스템. 노래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새벽. 그리고 10년 동안 키운 딸이 내 딸이 아니었다는 진실까지.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잔혹하고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괜히 찜찜해질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아내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기도만 하다 결국 죽인 남편의 최후. 밤 12시 23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피해자는 말기암을 앓고 있던 60대 여성. 신고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70대 A씨였습니다. 아내를 직접 목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그날,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진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적도,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민간요법과 기도에만 의존했고, 아내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제서야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통상적인 간병 살인과는 다른 유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징역 7년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건 끝없는 병간호도 제대로 된 치료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나오는 즉시 삭제. 서울시가 내놓은 디지털 지옥 탈출 매뉴얼. 불법 촬영물, 성범죄 영상. 한번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삭제 요청은 며칠이 걸리고 영상은 복제돼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숨조차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단 6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불법 영상을 스스로 검출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해당 사이트의 삭제 요청 이메일까지 자동 발송합니다. 심지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도 자동 번역, 글로벌 웹사이트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작업으로 3시간 이상 걸리던 삭제 요청, 이제는 6분이면 끝. 서울시는 말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기술이 먼저 반응해야 한다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판도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사건. 성폭행하고 카드로 술 마시고 순대국밥 먹다 잡혔다. 노래방에서 벌어진 공포의 새벽. 새벽 3시. 고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해자는 70대 여성 업주. 가해자는 30대 남성 A씨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수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성폭행을 시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술집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가 붙잡힌 곳은 고시원. 순대국밥에 소주를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의식을 잠깐 회복했지만 2달 뒤 결국 숨졌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고 반성조차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 공개,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A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상해 혐의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 그 아이 당신 아이 아니에요. 아내의 고백은 인생을 무너뜨렸다. 1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남자의 세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사실 첫째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아내와 7년 연애 끝에 결혼. 임신 소식을 듣고 급히 결혼했지만 아이가 너무 빨리 태어났고 딸은 도무지 자신과 닮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아내의 수상한 말다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낯선 남자. 결국 아내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 만난 남자와의 실수였어요. 나도 그땐 몰랐어요. 남자는 충격을 꾹 참고 살기로 결심했지만 소개팅 앱 7개를 몰래 설치한 기록까지 발견되며 분노는 폭발. 결국 이혼을 결심합니다. 장모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고
아내는 딸은 죄가 없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운 바보였습니다. 가족관계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할 겁니다. 이상 오늘도 괜히 찜찜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도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뉴스 한 줄, 기사의 제목으로만 스쳐 지나가 버릴지라도 그 이면에는 무너진 삶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도 진짜보다 더 소름 돋는 실제 사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괜히 찜찜해지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